안녕하십니까. 먼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깜짝 회동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전시 경제와 관련해서 방송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2025년 1월 20일 집권 2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7일 6년 전 화재로 소실된 노틀담 대성당 복원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다는 뉴스가 세계적인 눈길을 끌고 있죠.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대면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광경 자체가 러시아를 향해서 우크라이나 편에선 트럼프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논평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우크라이나 국기의 노란색과 같아서 암묵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지 메시지로 읽히고 있다는 것이죠. 프랑스 매체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항상 유럽의 리더를 자처하는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인물로 알려졌죠.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 또 미국 우선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또 독자적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유럽 자강론을 주장했죠. 그런 반면에 마크롱 대통령은 재빠른 대미 외교에도 등하지요. 지난달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정상들 중 가장 먼저 트럼프에게 축하 전화를 했던 정상이 바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죠. 이날 양자회동 후에도 미국과 프랑스의 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듣기 좋게 그런 말을 건네면서 미국의 강한 동맹 관계의 끈을 이어가기를 희망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 앞날에 일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프랑스는 얼마 전 4일이죠. 미셸 바르니에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됐죠. 마크롱 대통령 퇴진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렇게 전국 혼돈 속에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를 기념식의 주인공처럼 예우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이런 우정도 있었죠.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200여 년 전에 프랑스가 18세기 미국이 막 탄생하는 그런 시기에 부르봉 왕가 시절이었죠. 그때도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기념 선물로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로 보냈죠. 미국과 우정의 상징이 된 것이 자유의 여신상이죠. 네, 다음은 러시아 관련 경제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한마디로 전시 경제죠. 전사자의 보상금이 전상자 가족의 종잣돈이 되어서 러시아 경제의 한 축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기현상적인 경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남편과 아들이 피를 흘려서 생긴 돈, 이 빈곤한 러시아 연방중앙 아시아 쪽 사람들의 이 저축률을 높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경기가 호조를 띠고 있다는군요. 건설 경기 같은 것이 살아나고요. 이 러시아는 병력 수급을 위해서 보수와 보상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 월급과 위험수당이 좀 투둑해야 지원자가 많겠죠. 전장에서 사망하면 막대한 보상금이 가족에게 지급되는데요. 이것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월스트리트 저널은 데스노믹스 죽음의 경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사자들의 보상금이 러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들의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참전 군인들에게 월급 최소 21만 루블, 약 우리 돈 300만 원, 러시아인의 평균 임금인 7만 5천 루블, 약 107만 원의 3배가 되죠. 가난한 지역과 비교하면 격차는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사망자의 경우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되죠. 지방정부의 추가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학자 블라디슬라프 이노젬체프는 추산 35세 남성 1년간 참전 후에 전사할 경우 가족이 받게 될 돈은 1,450만 루블. 이는 일부 지역에서는 60세까지 벌어야 60세의 기대소득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1년 후에 전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이노젬체프는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정으로는 올해 6월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지급된 보상금이 300억 달러,
약 42조 1775억 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이 돈이 향한 곳은 바로 이런 빈곤층이죠. 러시아가 소모전에 따른 병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군인 처우를 파격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주로 빈곤층 청년이고 이들에게는 목숨과 생계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매력적인 도전이라는 거죠. 모스크바 등 대도시민들은 그래도 잘 움직이지 않죠. 경제에서 말하는 빈곤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빈곤 비율이 최저치로 지금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빈곤율이 낮은 곳이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남쪽 투바 공화국인데요. 여기에는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해서 예금액이 전쟁 이전에 즉 2022년 1월보다 무려 151%가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붐도 일어나고 집도 사고 뭐도 사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얄타이 공화국 같은 데에서는 레스토랑과 주점 매출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체말로 형편이 좀 나아졌다. 밥을 좀 먹고 살게 되었다. 가난한 계층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방 추산으로는 3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 60만 명에서 70만 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한 달간 하루 평균 1,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군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써서 이들을 유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 특유의 전시 경제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금년 상반기 6월까지 전사자 보상금이 러시아 국가 예산 지출 중에 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촉발되고 있고요. 이를 잡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은 역대 최고 금리인 21%까지 금리를 인상했죠. 21%까지요. 전시경제 특단의 두더지 잡기식 틀어막기식 경제 운영이 된다는 정책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의 투자 기회가 제한되죠. 파산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러시아 에너지 결제 가스프롬 뱅크 등 50개 러시아 은행이 새로운 미국 제재를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러시아 수입업체와 수출업체의 거래 비용이 더욱 증가했고 달러화 대비 루블화가 폭락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제재를 받게 된 그만큼 군사비 지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하자니요. 같이 따라오는 급속한 인플레이션,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막는다고 해도 내년도 러시아의 경제 침체는 막을 수 없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이죠. 더구나 전쟁을 위한 러시아의 전략적 주요 군수 산업, 이걸 포기할 수 없죠. 이것을 포함해서 기업의 파산의 물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러시아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전장에서의 엄청난 비율로 손실된 장비를 더는 보충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많은 남성이 전선으로 향하면서 노동 현장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해도 전장이 낫다 그런 얘기인가요? 구인난 가중이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사기, 보상금 수급권 주장 사건, 이런 잡다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각지의 법원이 분주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러시아와 관련된 경제 이야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